안녕하세요. 오디오 갤러리 성북 본점 점장 김영근입니다. 요새 오디오, 그 중에서도 헤드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포칼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운드를 자랑하는 포칼의 유토피아 헤드폰 22년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 오디오 갤러리의 자랑, 오랜 시간 헤드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헤드폰 스페셜리스트 김현중 뮤직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갤러리 뮤직 큐레이터이자 오디오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헤드폰 리뷰를 작성한 지는 올해로 11년 차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 제 글을 접하신 분들께는 제 활동명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대외 활동을 하거나 전문지능의 지면 리뷰를 기고할 때는 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포칼. 이제 국내에서 포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메인스트림 브랜드인데요. 포칼이 하이파이, 하이엔드 홈 오디오에서는 수십 년이 넘는 역사와 업적을 자랑하는 반면에 사실 헤드파이 시장에 뛰어든 지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헤드파이 유저들에게 포칼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포칼은 한마디로 말해 다이내믹 드라이버의 끝판왕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헤드파이 시장의 대세는 플래너 마그네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칼은 역으로 다이내믹 드라이버 한 우물만 파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대세가 플래너 마그네틱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다이내믹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플래너 마그네틱은 평판형이라고도 하는데 자력으로 평평한 판을 진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버 구조는 다이어프램이 진동할 때 중심부와 가장자리 부분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약간의 시간차가 생기면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플래너 마그네틱은 유닛 전체가 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명료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 우월한 방식은 아닌 게 상대적으로 구동 효율이 낮은 편이고 사운드적으로는 음의 샘여림, 특히 강한 음의 표현에 취약해 음악을 가리기가 쉽다는 게 정론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세가 플래너 마그네틱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고집하고 있는 제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포칼의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고작 몇 년 만에 최고의 다이내믹 드라이버 헤드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소재와 기술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칼은 유토피아 헤드폰을 개발하면서 자사의 플래그십 유토피아 스피커에 쓰인 다이어프램 소재와 드라이버 제조 기술을 헤드폰에 알맞게 적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전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 헤드폰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명료한 재생음을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유토피아에 사용된 베릴륨 재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가볍고 단단한 금속 중에 하나로 빠르게 진동할 수 있으면서도 잔떨림은 억제하기 때문에 광대역, 고해상도 재생에 유리합니다. 다이어프램 소재로서는 아주 이상적이라 할 수 있죠. 특유의 세밀한 질감 표현도 매니아분들께서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토피아 헤드폰의 타임라인은 고작 몇 년이 아닙니다. 포칼이 헤드폰 사업에 뛰어든 건 10년이 채 안 되지만 포칼의 40년 드라이버 제조 업력과 그 노하우는 다른 헤드폰 제조사들과 비교 불가한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포칼의 이 스피커 기술력이 헤드폰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뮤직 크리에이터님, 유토피아 헤드폰도 직접 사용해 보셨죠? 기존 헤드폰들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 제품의 음질, 음색도 모두 훌륭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매니아들한테 유토피아는 꼭 써봐야 될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유토피아를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다이내믹 드라이버 헤드폰인데도 아주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세밀하고 탄탄하게 재생할 뿐더러 음의 균형감이 좋고 명료하다고 느꼈거든요. 당시에 플래너 마그네틱 제품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이내믹 특유의 샘여림 처리, 임팩트는 기가 막히게 살려내니까 이래서 기술력을 따지는구나, 기술이 발전하긴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올해 22년에 새로 나온 신형 유토피아 헤드폰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유토피아 헤드폰
기존 유토피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해 기존 제품의 완성도를 극대화했다고 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유토피아도 굉장히 잘 만든 헤드폰이지만 첫 하이엔드 헤드폰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먼저 사운드적으로는 고음역이 조금 예리한 편이라 해당 대역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다소 쓰기 어려운 제품이었을 수 있고요. 저음역을 고음압으로 재생할 때 클리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폰을 손으로 다룰 때 이 헤드밴드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네네.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제품으로 오면서 이걸 다 잡았습니다. 기존 유토피아의 사운드 밸런스를 거의 유지하되 그릴 디자인을 M자형으로 변경하면서 고음역을 한결 매끄럽게 다듬었고요. 커퍼 알루미늄 재질의 신형 보이스 코일을 도입해 클리핑과 급사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헤드밴드에 천연 가죽과 단조 카본을 적용해 삐걱거리는 소리도 해결했고요. 아마 유토피아를 사랑하는 유저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운드적으로 큰 업그레이드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한 제품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유토피아 자체가 워낙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운드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시중에 어떤 제품도 그런 사운드를 내주진 못해요. 다만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 맞습니다. 분명 소리 끝을 다듬었는데 여전히 소리가 엣지 있고 힘차게 들리고 악기들의 배치나 표현이 굉장히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유니티 아톰 일체형 헤드폰 앰프 하나랑 매칭해서 이 정도인데 다른 유토피아 유저분들이 사용 중인 고가의 분리형 시스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지 몹시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 앰프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제품 매칭에 팁을 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품 테스트하면서 매칭한 네임 유니티 아톰 헤드폰 앰프랑 골드문트 텔로스 헤드폰 앰프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아톰은 밸런스 접속을 권장드리고요. 제가 따로 가져왔던 휴대용 USB DAC랑은 구동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던지라 가급적 거치형 제품과 매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구동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스펙을 보면 음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볼륨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저음역 임피던스 피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동이 안 되면 저음역이 조금 맹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음색 자체는 이전 제품과 흡사하기 때문에 기존 유토피아와 궁합이 좋았던 제품은 무난히 매칭될 걸로 예상됩니다. 역시 이 포칼의 제품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포칼의 신형 무선 헤드폰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스피릿, 리슨 같은 중가형 제품이 아니라 본격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제품이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추가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포칼의 신형 헤드폰들은 오디오 갤러리 모든 매장에서 상담과 구매가 가능한 거죠? 물론이죠. 포칼의 신형 헤드폰 역시 오디오 갤러리 매장에서 상담 받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구형 유토피아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시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회 또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